중요한데 기관들이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서 이거는 좀 쉽게 자원봉사론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사실은 실습으로 오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수업이잖아요. 네. 3학점 이수를 해야 되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160시간. 요거는 이제 학점이죠. 네. 어떻게 보면. 학점을 이수하는 거고, 자원봉사는 지금 중고등부 다 해도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60시간 이수를 해야 졸업을 시켜줬어요. 이것도 사소한 건 아니죠. 60시간을 이수를 안 하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안 시켰으니까. 성적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결국 이거를 패스라고 그러냐. 피학점이라고. 패스를 하냐 못하냐. 네. 우리 신학교 같은 데는 이 교양 독서가 학점이 피학점이에요.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지정도서 200권을 읽어서 내야 돼. 뭐 목사님 될 사람들 책 이 정도는 안 읽으면 안 된다 그거지. 그러니까 학점이 안 들어간데 이 피학점 도서 이게 안 되면 졸업을 안 시켜. 그러니까 막 바빠 죽겠는데 그냥 이 독서 저 독서 해가지고 이 철학과 교수가 이 패스 학점 이 담당해가지고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 대충 쓰면 또 안 돼. 네. 철학과 교수가 이 독서 학점을 담당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거지라도 막 읽었었는데 도움이 되기는 한데 책 껍데기라도 달아본다 그 말이지. 근데 일반 대학 4학년 200권 책 절대 안 읽습니다. 초등학교 때 안 읽어, 중학교 때 안 읽어, 고등학교 때 안 읽어, 대학교 때 안 읽어. 그러니까 꽝이야. 사실 보면 대학을 졸업했다 해도 요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문학 쪽에 오로지 취업 그냥 뭐 관련된 거 그것만 집중을 하니까 이거 뭐 읽었다고 해서 교양이 엄청 좋아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책 안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다르죠. 그죠? 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설교를 들어봐도 인문학 쪽에 조예가 깊은 사람, 철학에 깊은 조예한 사람은 들어봐도 뭔가 다르잖아요. 그게 속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요즘 넉마주의로 유명했던 혹시 아시는 거 말아 김지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원래 영남대인가 철학과 다니다가 그거 원래 이제 그 엄마랑 다 불교에 신초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계명대 뭐 철학과인가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장신대 다시 이제 신학을 하라고 이제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해서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옛날에는 막 개똥철학이라 철학과생들은 근데 그 이념으로 목회를 난지도 지금 저기 어디요 상암동 경기장 거기가 지어졌잖아요. 거기가 경기장 원래 난지도 거기가 그 뭐지 넉마 그것보다 뭐라 그러는데 넉마 이게 집게 이렇게 그 휴지 잡아가 이렇게 던지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어. 그래서 이 넉마주의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난지도 쓰레기촌. 쓰레기 버리는 것을 뒤져서 그거를 배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여기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 근데 개척할 때 읽어보면 책 같은 데 읽어보면 난지도에 수도가 안 들어올 때고 그러니까 파이프를 꼽아가지고 펌프샘을 하면 시커먼 물이 나온다. 이제 이런 곳에서 가서 개척을 하는데 이제 교회 개척을 하니까 뭐겠어요? 실제적으로
여기 나오는 분들이 다 난지도 넝마주의가 80%예요. 장가당하고 이제 총각대 개척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막 저녁내 넝마주의 한 사람은 끝나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그게 낙이지. 알코올 중독자가 거의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집마다 오면 지 마누라 두들겨 패는 거야. 그래도 마누라는 다 있었나 봐. 넝마주의 하는데도. 그래가지고 이 청년 전사님이 고민이라 어떻게 하면 이런 버릇을 좀 잡고 열심히 일하도록 할까 해가지고 그 난지도에 버려진 폐타이어를 생각한 거예요. 집집마다 가서 하나씩 달아준 거예요. 폐타이어를. 기둥에다 묶어가지고. 그리고 약방명이 하나씩 주는 거예요. 마누라 펴려고 생각하면 나와서 이거 두드리기로. 빵빵 뜨니까 진짜로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그러니까 도구를 만들어준 거지. 때린 도구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난지도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갱생의 삶을 지역민들이 살아가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거기는 키부츠 농업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협동 농업.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이 지금도 갈라져 있고, 이제 지금 많은 원수지간으로 사실 이스라엘 본 땅 이번에도 그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란을 상대로 하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막 공격을 퍼붓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놀란 게, 아니 못 믿고 저렇게 하는 거야. 땅덩어리 강원도만 하밖에 안 하다니까요. 근데 무서운 사람이 없잖아요. 뭐라 그러고 자기 나라에 뭐라 그러면 이번에 막 퍼부숴 버리잖아. 사실은 완전히 미국을 믿고 있기는 하지. 이번에 이란이 한타에 그 해가 안 쏠지 않았는데 쏘았는데 공중에서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미국이 속으로 말은 없지만 막 엄청난 무기를 지원해 주듯이 실제적으로 이런 곳에 이제 개척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죠. 그래서 농장을 개척해야 되겠다. 알코올 환자들을 고치려면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의 땀. 이게 치료 과정이. 그래서 난지도에서 노동을 못하니까 이렇게 바다를 막아가지고 농토를 만든 거죠. 우리나라 저기 지금 어디예요? 저기 어딘데? 서해. 네, 뭐 수십만 평들. 우리가 그때 한번 워크숍 저기 애들 캠프 데리고 갔다 왔거든요. 달려들 다 달려도 끝이 없어. 옆에는 그 황활한 땅, 지금도 비어 있는 땅이 엄청 아주. 근데 이제 간척지다 보니까 바닷물을 막아가지고 바다를 농토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한 20몇 가정인가를 데리고 전사님이 요 간척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협동 농장을 본딴 거죠. 공동. 그래서 통장도 하나로 관리를 했어요. 이단들이 이런 걸 따라서 좋은 사람이 해놓으면 흠집내. 그러니까 다 개별로 이름의 통장이 있는데 통장 관리는 하나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 달이 10월 달이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쓰게끔 통장과 모든 것을 권한을 주고 30일 날 되면 남은 건 다시 반납.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지켜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김용은 목회를 하면서 왜 우리는 안 될까? 10월
29일이나 30일째 되면 집에 사람들이 없대. 다 나갔으나 보다. 그 반납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임금 구조가 피라미드처럼 돼 있는데 여기 맨 꼭대기가 20대들이 예, 제일 임금이 높은 거예요. 결혼하고 자녀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수가 작지 거꾸로 피라미드라는 거죠. 가장 급여가 높은 데가 20대, 30대, 40대, 50대. 네. 이 이야기라는 데 나는 정말 이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20대를 들면 대학원을 간다. 그럼 대학원 가는데 결혼도 했어. 그러면 학비는 누가 벌고 공부는 언제 하고 또 해까지 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삼중고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정책을 잘 세우려면 임금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숨에 바꿀 수가 없더라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과장들이 예를 들면 연봉 1억선 받는다. 부장, 뭐 중간 단계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받고 있어. 근데 내년부터 당장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전염병이 예를 들면 연봉 1억 60대 니들은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용돈만 써 하고 탁 뒤집어 놓는다고 했을 때 이게 오케이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바꾼다고 해도 한 세대가 걸리는 거죠.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대 20대들이 제일 큰 연봉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60세가 될 때까지는 40년이 걸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바뀌어져야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지. 이스라엘 참 이런 게 좋다 그래요. 우리나라 바꿔.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교육 구조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게 이해가 가는가? 가지. 우리는 지금 20대부터 그렇게 박봉부터 시작해서 20, 30년 돼서 과장이 되고 국장이 돼서 지금 연봉 1억을 받는 거지 처음부터 받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확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이 연봉 서열이 이게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가? 자, 60대들은 자녀 다 결혼시키고 이제 없잖아요. 두 부부만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비가 사실은 3분의 1 연봉 때 받은 사람들 그것밖에 필요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노후에 이제 노후 자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60이 넘어도 가장 원로급으로 가장 전문직으로 대우를 해줘. 근데 급여는 제일 낮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뭐 보면 뭐 신중년 일자리 그래가지고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100만 원밖에 안 주잖아. 당장 지금 교장 선생님을 했었는데 처음에 20만 원 줬어. 노인 일자리로. 그동안 신중년 일자리가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주게끔. 근데 이분들은 교장 선생님 은퇴했어도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사실 쓸 일은 다 이미 끝났으니까. 자녀들 다 오고 이제 두 부부 살아가고 이럴 텐데 그 대신 장점은 뭐예요?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육이면 교육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용돈 벌어 쓰면서 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가장 빨리 늦게 해요. 사람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흰머리가 바로 돼버립니다. 내가 우리 거기 시청에도 국장님 길거리에서 한 번 봤는데 깜짝 놀랐어. 얘는 할아버지. 한 5년 사이. 그러니까 60대 은퇴다 그러면 65세 세상 바깥에서 만나면 팍싹 늙어버린 거. 편안한데? 직장 안 나가는데? 왜 그러지? 아니라. 오히려. 그걸 내가 요즘 많이 봐요. 확실히 현직에 있을 때하고 뭐 시의원들이든 뭐든 확 늘어. 예. 그러니까 이 일이 그 사람을 유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는 꼭 뭐 용돈 주기라기보다는 전문직을 젊은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고 이스라엘은 급여는 제일 적게 받더라도 젊어서 제일 많이 받아봤으니까 불만이 없는 거지. 반대로
우리는 그걸 뒤집으려니까 힘든 거고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그 마을에서 공부하고자 하고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는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래서 시골에서 소를 한 마리 팔아야 대학에 갔었고 그런 구조였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자꾸 이제 물이 들어와가지고 자원봉사다 이것도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자원봉사할 시간이 언제 있었냐? 진짜로 나 벌어먹고 살기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됐고 이 전도사님이 이 20여 가정 이렇게 간척하는데 데려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대로 이스라엘 제도를 대입하려니까 우리는 안 되고 네. 그리고 그거는 효과를 본 거죠.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뭐 강제 노동이 아니고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그 자체 생산 된장부터 그래서 둘의 식품이 나온 거예요. 그분이 처음부터 장사를 하고 사업하려고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농장을 하다 보니까 된장도 고추도 뭐 다 자체 생산해요. 네. 그래서 유기농으로서 이거는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둘의 식품이 생겨나가지고 그걸 목사님이 잘 하는데 잘 나가다가 또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목회자들 뭐 돈 손대면 문제가 생겨.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뼈줘 니들이 해라 그러고 이제 목사님 손을 떼는데 사실은 모든 그 생활기관을 다 닦은 거죠. 그래서 이거 하고 또 지금 교회에서 지금 요 구리시에도 있는 게 사관학교. 그 성경의 군사처럼 아이들을 초등교 때부터 잘 양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사학교, 뭐 사관학교, 뭐 육군사관학교처럼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일학교부터 힘을 쏟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접목을 또 교육에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초창기에 제가동생 때 이렇게 정부하고 손잡고 하듯이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정부 돈을 받다 보면 종교 교육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나와. 그게 이제 나쁜 거야. 네. 그 대신 또 차별하지 마라. 당장 저 아이가 이단의 부모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너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없어야 되고 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하면서 조금 딜레마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좋지 않는 교육이고 좋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주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교화시키고 싶고 하는데 그 자체가 종교 차별이 되니까 못하는 거지. 네.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고 좋은 쪽으로 많이 그것도 이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자원봉사다가 지금 엄청나게 확대됐는데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개념 자체가 의무적으로 학점화 시키면서 이제 변질된 거예요. 왜? 시간 채우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왜 이게 생겨났나? 기관들이 안 받아. 애들을 귀찮다고. 그러니까 애들은 또 60시간 이수해야 졸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정하게 되고 사정한 쪽이 공공기관으로 쏠리게 되니까 전봇대 가서 휴지 떼갖고 와라 이러고. 근데 중고등학생들 오는데 행정을 대신 시킬 수가 없잖아요. 중고등학생. 그렇죠. 그러니까 허드렛 일 같은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서 휴지 줍고 뭐 전봇대 가서 휴지 떼고 막 이런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원봉사를 하는 아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자원봉사 참 알차다. 뭐 이러겠어요. 어이씨, 이거 언제 끝났나 그러고, 시간을 때우려고 그러고, 일 시켜보면, 업사무에서 공무원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잘하고 있나 없나 그러고, 전봇대 나와가지고, 어떻게 뛰나가고, 그걸 쳐다보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나, 시키는 사람이나,
행정 속에서 그냥 전시 효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뭐 없어졌다는 소리도 있고 이게 패스학습제가 그러는데 자원봉사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평생 교육을 하니까 나는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보고 싶은 것이 이 평생 교육사야말로 자원봉사론으로 접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앞에가 평생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사회복지사는 그런 말을 못 하잖아. 사회복지사는 자기가 기고 날라도 그냥 실장 아니면 60회만 아웃이야. 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평생교육사는 아니잖아. 말 그대로 평생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 여기에 오히려 자원봉사가 많이 줄어들어. 예. 그래서 우리 아코디언 가르치는 그 교장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 은퇴했으니까 벌써 60세가 넘었잖아요. 근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처음에 아니 아코디언을 왜 어떻게 가르치게 됐어요? 우리 기관에 왔을 때. 근데 아코디언을 많이 했던 분이 아니고 원래는 독서지도 자격증으로 지역아동센터 가서 봉사하려고 갔는데 애들이 씨알에도 안 먹혀는 거예요. 재미없죠.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라도 했는데 이게 이제 은퇴하고 센터에 들어오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첫 번째 아이고 여기 뭐 센터에 또 시어머니 한 사람 들어오면 안 됐어. 교장 선생님. 그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교장 선생님 버릇이. 그런 자세로는 우리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감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는 잘 가르치시고 철저하게 자기도 이걸 느껴보고 독서지도 하러 갔다가 아코디언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애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아코디언이 남양주에서도 한 60여 개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말고 한 데가 없어. 아코디언이 없어. 왜냐면 왜 하냐? 배우면 뭐 발표라도 하고 뭐 어디 나가고 막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없어. 나오질 않아. 이거 왜 안 되는 거지? 했더니 그 아파트 같은 데서 지역아동대가 요즘 1층에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피아노도 못 치게 하나. 아, 시끄럽다. 아파트 내에서. 그러니까 예체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저 지하에 물러가고 저러지만 내가 자꾸 못 옮기는 이유가 우리가 아파트 1층으로 가봐요. 난타를 해요, 뭐를 해요. 아무것도 못해. 예. 당장 민원 들어옵니다. 30명이 난타 두드리면 우리 하버드 두드리면 여기 읍사무소까지 들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원 2번 나와가지고 경찰 나와가지고 왜 나와서 뭐라고 금방 조용히 할게요. 그러고 또 해.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나와. 그럼 경찰도 왔다가 이제 우리한테 기 때문에 우리는 민원놈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좀 어떻게 좀 조용히 좀 해보세요. 그럼 예. 그래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도 노력한 티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펀지를 붙인 거예요. 그거 뭐 붙이고 싶어 붙인 게 아니고. 근데 창문까지 다 붙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감옥 같잖아 진짜로. 창문은 붙이지 마라 내가 그러고 그 옆에만 붙이라 했는데 방음한 사람 물어봤더니 창문 안 붙이면 꽝이래. 그건 방음이 아니래. 창문 남겨놓으면. 그 경찰이 왔더라고 그때서. 너 보시라고. 우리가 천장까지 다 붙였지 않냐고. 그래도 시끄러운데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 핑계는 대야 되지. 그래가지고 한 20명 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지 하다가 갈 데가 없더라고. 저 야구장까지 끌고 와서 산에서 하다 와야 되냐 막 그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옮게 된 게요. 지하로. 요 지하로 오니까 멀어 갈 사람이 옆집밖에 없더라고. 한 집. 저 집만 입 막으면 되잖아. 딴 데가 없으니까. 지하니까. 그리고 요 밑에 병원. 옛날 여기서도 안 돼. 4층에서도 안 돼. 울리니까 안 돼.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가지고 난타에서 온 게 아니라 수협의 저녁 때마다 주일날도 어쨌든 오고 주인이 옆에서
더워 죽겠는데 그때 문 열어놔가지고 막 엄청 또 힘들고 그래서 이제 에어컨 틀고 문 닫고 하는데도 시끄럽다. 저 주인 입을 어떻게 막지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뭐 주면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매트 사업할 때 매트 하나에 45만 원 50만 원짜리 파크론 매트 큰 거 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몰래 들고 대문까지 초인종 들고 들어갔지. 뭐예요? 그러니까 왜 최고로 좋은 매트입니다. 예. 50만 원 넘어요 이 매트들이. 그래서 아니 이런 귀한 것을 어떻게 가져오시냐. 예. 그때 매트 딱 갖다 놓은 뒤로는 말 한마디 없어. 50만 원 때문에. 예.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맨날 올 때마다 인상 쓸 수 없고 싸울 수 없고 유치법과. 그래 내가 비루트를 알아봤어. 적어도 예수 믿어. 그니 이게 자기들도 미칠 일이지. 교회 시끄럽다 교회. 그렇잖아요. 서로 힘든 거야. 그런데 내가 가서 이제 내 자신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되도록이면 조용히 하게 하는데 애들이 평일날 여기서 드럼도 치고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그렇게 예체능을 해야 되는데 좀 봐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러지 뭐 또 뭐 에어컨 달았더니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고 또 올라왔어. 힘들어. 이건 난리 나는 거야. 오늘 같은 일이 바깥으로 퍼졌으면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집으로도 안 가니까 지금 조용한 거지. 몇 년 동안 그 고통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뭐 일하지 말고 뭐 저거 좀 퍼뜨리지 마라 그러는데 다 그런 사업 하면서 다 입막은 거예요. 네? 우리가 50만원짜리 매트 사가지고 갈 생각을 하겠어요. 보통 같으면 못하지. 네. 그러니까 그거 어차피 나누는 사업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고 저렇게 해서 맞고 뭐 그 대신 이제 홍도가 좋고 옆집에서 이해를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온 지가 우리가 11년도 했거든요. 벌써 13년 된 거야. 이 건물 우리가 13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지를 하다 보면 이웃과 네트워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죠. 아파트 같으면 진짜 피아노도 못 친다니까요. 민원 들어와서. 그 아파트에서는 그 악기 예체능 뭐 안 좋아하세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 내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오카리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었는지 그냥 가서 내서 그냥 하면 발표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오카리나 프로그램밖에 없어. 뭐 난타 이런 거 넣을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할지라도 못해. 문화체험 그런 걸 못하는 거지. 네. 그런 지금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사들이 와가서 실습하려면 어디 이제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가보더라고. 프로그램은 뭐 하나.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건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이 매월 강좌가 내가 이 진그룹에서만 자치위원회에서 한 것만 봐도 70가지가 넘어. 뭐 주산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기타 뭐 영어 배우고 예를 들면 뭐 사주팔자 이런 거까지 다 가르치고 역학 막 이런 거. 네. 70여 가지가 넘더라고 강좌가. 그러니까 뭔가를 70가지가 넘는단 말은 이 70가지가 다 평생 교육인 거야. 주로 아이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른들 상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이 평생 교육을 70가지나 지금 하고 있는데 뭐를 막 넓힐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포괄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없을까.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저 수석교회에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죽음의 교육을 하더라고. 그래서 누가 가나. 근데 옛날에 엘빈 교육보다 요즘은 하다 고독사람 많이 죽고 막 그러니까 3분의 1은 죽음의 교육 강사를 하려고 와서 듣고
이해되시죠? 네, 네. 3분의 1은 진짜 죽음을 앞둔 분들이 오고 3분의 1은 한 40대가 어떻게 하는 교육인가, 이 웰빙 교육 받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궁금증으로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 차원에서 이제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강의를 해주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죽음학 그 교육이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웰빙 교육하면 많이 벌려들었지. 어떻게 하면 잘 사냐, 뭐 이런 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10년 후까지는 이 죽음의 교육이, 그래서 이거는 죽음의 교육이라고 하면 좀 무시무시하잖아. 그러니까 웰빙이라 하고 웰다잉이라고. 잘 죽는 법. 중요하다고. 하루에도 몇십 명씩 죽어가는데 노인들까지 하면 많죠. 그러니까 집에서 고독사가 얼마나 이게 사회적인 문제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노인들, 독거 노인들 그거 예방하려고 국가에서 뭔 사업을 한 줄 아세요? CCTV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해봤자 뭐해? 공무원들이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 돌아가시려면 얼른 달려가? 그게 아니잖아. 요즘은 야구르트 사업을 하는 거야. 국가에서. 머리를 썼어. 야구르트 아줌마는 매일 배달하잖아. 네. 그러니까 배달하면서 요구르트 땡겨보고 오지 말고 우리가 요구르트비 독거 노인 한 사람을 한 달씩 줄 테니까 반드시 그거를 전달하면서 문도 열어보고 말도 한 마디 걸고 어르신 잘 드시라고. 그게 인사야. 인사와 하루 종일 있어도 꽃뱅이라고 비출 수 있는 사람은 요구르트 아줌마 혼자인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죽어서 일주일 동안 냄새 뿔뿔 날 때까지 못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 이해되시죠? 네. 국가에서 그 머리는 잘 쓴 거야. 독거노인 요구르트에서 건강해서 좋고, 그리고 안부 물어서 1대1 멘토로 월급 안 주고도 그냥 요구르트 값만 내면 해주잖아. 그러니까 요즘 그 학습식 교사처럼 네. 매일 와서 5분 10분 들여다보면서도 아이를 점검하듯이 그렇게 머리를 쓴 거지. 그건 잘한 거잖아. 네. 그래서 그만큼 핵가족이 많고 혼자 사는 가족이 내가 전부 신문에 보니까 700만인가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혼자 가구가.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독신교회가 생겨났다 그러잖아. 귀찮게 혼자 사는 사람이 편하다 이거야. 독신교회야. 독신교회. 그러니까 목사님도 또 독신이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말이 맞는 말이잖아. 그렇죠, 네. 목사님만 부부면 뭐 다 독신인데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이제 특수목회도 이게 방임할 분야는 아니다. 네. 또 이제 이혼하고 혼자 온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것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어쩌고 저쩌고 뭐 뺐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귀에 거슬린다 이거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다 부부들 앉았는데 독신들 와서 앉아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목회도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 요즘은.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 하지 말고 차라리 특수 목회로 하면 좋지 않겠냐 그 말이지. 지금 봐요. 저기 조선족. 그 조선족 교회 생겨났잖아. 거기 가면 다 중국어로 다 조선족만 오잖아. 또 탈북민 교회 또 생겼어요. 보니까 탈북자들 꽤 돼. 10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1000명이 어디로 가겠어?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이런 교회가 있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갔는데 이민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지 어디 이 본처치 미국인들 교회 갈 수 있겠냐고. 똑같이 마음이 똑같지. 거기 가면 의지가 되고 서로 소통이 되고 뭐 이것저것 일자리도 소개도 해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가 잘 됐던 거예요. 초창기에 이민을 갔을 때. 왜냐? 거기 가면 다 해결해 주니까. 네. 이사 옮겨주는 것부터 도와준다 그러잖아. 교회가 딱 알고 벌써. 그럼 뭐 동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평생 교육을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자원봉사는 기획자가 봉사 개념으로 나와야 되겠죠. 교육을. 아까처럼 웰, 다인교회는 이게 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사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는 평생교육사가 마을 기획사업을 하면 돈 대줘야 돼, 안 대줘야 돼? 대줘야지. 공무원 데려서도 해야 될 일인데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그러면 담당자 교육사들이 한다는데 이거 뭐 조금 지원 안 해주면 되겠냐 이거요, 내 말은.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 지자체에서 NGO 사업이 있어. 시도 있고 도도 있고. 이해되시오? 네. 도 같은 거는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예산이. 그리고 지자체는 돈이 작으니까 뭐 400만 원, 300만 원, 풀뿌리 사업이야. 그래도 그걸 놓치지 말고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 나는 몇 번 받았어 했어. 아버지 학교도 소리소 통째 빌렸어. 그 이제 400만 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단체로 이제 그거를 한 홀을 빌리면 타이밍을 한 오전부터 잡으면 한 10시까지 하루 그 뭐랄까 1차 집식으로 통째로 빌리는 거지 2층을. 네. 그러면 하루 며칠이게 얼만데 평일날 자기들도 편하잖아. 예를 들면 70만 원이면 70만 원 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오는 교육생들 식대 주고 차 주고 밥도 하는 거지. 네. 그러면 그 좋은 부티나는 장소에서 자기들은 손님 걱정 안 해도 그날은 딱 우리한테 오픈시키면 우리한테 다 해주는 거지. 우리도 아버지 학교 한다 그러면 자녀들까지 다 오게 해가지고 교육을 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만 오는 게 아니라 엄마, 자녀들. 그러니까 교육을 이렇게 엮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자녀 교육과 아버지 교육 동시에 돼야 되니까. 그런 이제 기획을 해서 해야 되고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에서 오전부터는 안 나오는데 한 4시 이후에 자기들이 퇴근 시간에 딱 맞춰서 와. 아버지 학교 진짜 한 거예요. 뭐 돈만 타서 또 뭐 땡땡이 친 거 아니에요. 악연하러 다 와. 감시차. 그 왔다가 이제 교수님들 강의 듣고 막 자기들도 그러죠. 오, 아버지 학교 하면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전에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려다 보니까 문턱이 높을 것 같아서 여기 주공이차 거기 복지관 가니까 너무 좋은 게 다 학생 책상으로 돼 있어. 보니까 지금은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지도 않아. 진짜 학교 책상 있잖아. 오래된 거 다 갖다 놨어. 그럼 옛날에 추억적인 맛 생각도 있고 두 사람씩 앉는 거 있잖아. 나무자. 그거더라고. 그래서 에이 됐다 그러고. 그리고 뭐 빌리기도 쉬워. 노인정 가봤자 거기는 안 사용하고 방에서 그 노인들 한 3, 4명 이렇게 아침부터 나가지고 하트 치고 있어. 표 맞히기. 오늘 운이 좋냐 나쁜. 하는 게 그것밖에 없어. 노인정에서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야 날마다 노인들이 저렇게 세월을 보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버지 결혼하면 노인들은 올까 그랬더니 아니라들까 84세 막 이런 분이 오는 거야. 화성아파트 막 태계원 막 이런 데서 어른들이 어떻게 하려고. 홍보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홍보는 하는데 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 학교 이런 것도 있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아니지. 우리가 2000년도부터 했잖아요. 아버지 학교. 그러면 지금 2024년이잖아. 그러면 24년 동안 얼마나 평생교육이 바뀌었어. 그리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졌냐. 지금 지자체 이런 자치의 그런 강의라는 그런 게 눈 씻고 봐도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24년 열렸지만 그 기본 구조는 안 바뀌었는데 생각들이 이때 2000년대 했더니요 오후 한 6시부터 해요. 6시 퇴근이죠. 그럼 7시. 근데 7시에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오잖아. 퇴근자들이. 10시 이상까지 해야 되는데 깊어졌더니 11시까지가 강의. 그러면 4시간이지만
이때도 막 쉬는 시간도 별로 안 줬을 것 같아. 내가 초창기부터. 예. 이제 우리 교인들 귀찮게 하는 거지. 김밥 싸라, 육개장. 그리고 책상 옆에다는 김밥 놓고 육개장. 예. 그러니까 육개장 먹으면서 강의를 듣는 거야. 수강료는 10,000원, 10원도 안 받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안 받는 게 훨씬 유리야. 5만원, 뭐 3만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물론 대구에 오겠지. 근데 아버지 학교가 6주, 7주씩 했는데 4시간씩 7주면 4, 32시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실습 시간하고 막 먹는 거야. 엄청 연약가 있는 시간이지. 뭐 그거 온다고 뭐 청소시킨 것도 아니고 강의하기도 바쁘잖아요. 4시간 동안 11시까지. 그러니까 막 쉬지 않고 막 해 나가는데 뭐 저기 어디야 저 청학동에 뭐 고등학교 교사 또 뭐 남양주시에 뭐 복지과 공무원 막 다양하게 왔어요. 일반 노인 어르신들 또 40대 막 이런 식으로 섞이다 보니까 한 12명 정도 이렇게 초대기에 왔는데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84세는 아버지의 또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3대가 앉아있는 거지.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거를 풀어간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원래 텍스트 있으니까 거기다 조금씩 강의를 한 거지. 네. 뭐 아내에게 쓴 편지, 남편에게 쓴 편지 이거는 뭐 80대 할아버지나 뭐 40대 남편이나 똑같은 거고 근데 정말 정성스럽게 써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그리고 숙제를 내면 어쨌든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편지 써라니까 편지를 한 7번 찢었다. 평생 한 번 쓴 적이 없는데 갑자기 써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예. 그 아내 선물, 남편 선물 한 번씩 사오세요. 어머니 대가 때는 남편 선물, 아버지 학교 때는 아내 선물. 선물 사는데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는 거야. 백화점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뭘 사야 되냐 갑자기 살라고 보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평생 교육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평생 교육원 해가지고 실습기간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진짜 24년 동안 지금까지도 안 쉬고 하고 있잖아요. 24년 기간이야. 누가 뭐 실습하라 한다고 해서 내가 평생 교육을 한 게 아니었고 2000년도부터 아버지 학교 어머니 일을 했는데 2008년도에 남양주에 뭐가 생겼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제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 뭐라고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청에 내가 아버지 학교 할 때 그 게시판에 올렸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게시판 두들기다가 아버지 학교가 있거든. 근데 강사도 있네? 교육도 했네? 그러면서 물어서 온 거야, 전화가. 그러면서 우리 평생교육에 와서 아버지 학교 강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 우리 8주간 교육한 게 딱 있고,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한번 이렇게 한 거 보고 배우려고 그랬는지 어쩌는지, 그런데 갔잖아. 또 평생교육원에 가서, 이렇게 책상 의자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집어넣고 가게. 근데 여기 때도 우리 아버지 학교 할 때도 똑같은 시스템이 되는 거야. 왜? 토요일 날 직장 안 나갈 때 직장인들이 주로 많이 가.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이 아버지 학교를 하다가 또 굴이 좋은 아버지 학교 모임에서 전화가 왔어. 우리 이렇게 진짜 아버지도 좋은 모임인데 와서 강의를 좀 해주시오. 근데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더라고. 뒤에가 왜 갑자기 목사님이라고 나오지 그랬더니 가서 뭐 진행하면 또 설교하는 거 아닌가. 자기도 은근히 그게 걱정이 된 거야. 우리 집사람은 같이 갔어요 그때. 네. 그때는 조금 몇 번 하고 이제 무르익었을 때야.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도 알고 간 거고.
근데 CD 플레이 딱 들고 사랑을 위하여 이종환의 그거 유명했잖아요. 나 이때 아 이거 그 노래 몰랐는데 그거 안 보고 부르려고 진짜 차 안에서 한 500번 불렀네. 근데 안 이어지는 거야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아빠의 청춘 뭐 한 서너 가지만 이제 노숙하게 불러요. 왜 강의 갈 때만 하니까. 네. 딱 가지고 들어가. 그러면 사람들이 한 20여 명 앉아있더라고. 아버지 모임 치고는 굉장히 크잖아요. 대벌 뷔페에 있어서 그것도 자기들이 불러서. 그러니까 딱 들어갔는데, 다들 눈초리가 목사님인데, 뭐 어떻게 강의할까, 이제 자기들도 궁금증이 있지. 이렇게 딱 CD를 틀어놓고, 사랑을 위하여 딱 CD 그 반복 돌아가는 게 있잖아, 리시버. 네. 지금 그런 것도 없어졌지만, 계속 몇 시간이고 돌아가는, 반복 돌아가는 거. 한 곡만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 딱 악보를 나눠줬어. 그때 찬송가인 줄 알았나 봐. 목사님이니까 찬송가 나오는 노래, 유행가는 돌아가는. 그거거든. 그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늦게 온 사람 등록할 때 다 마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평생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진행하는 걸 잘 알아야 돼. 이게 80%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오는 거 제1기 이름 쓰고 뭐 주소 쓰고 전화번호 쓰고 이게 이제 평생 연락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 그렇게 받는 게. 그리고 명찰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요. 자, 아들, 딸이 있어.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한나, 요셉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성 빼고. 그리고 나는 예를 들면 마제곤 이렇게. 그러면 마제곤 아빠의 자녀가 한나, 요셉이라는 거지. 에? 근데 이거를 명찰을 앞에 딱 보이게 달게 하고 이름 부를 때는 내 이름을 안 불러. 아버지 학교에서는. 누구? 한나 아빠. 간혹가다 요셉이 아빠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차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이름을 안 부르고 요셉이 아빠 그러면 느낌이 다르다니까. 한나 아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에워지잖아요. 그 가정의 자녀들 이름까지.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8주간이 계속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계속해서 강의를 하면서 자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주제가 아버지 학교 할 때는 내가 아버지입니다. 근데 장가 안 간 사람이 예비 아버지 학교가 와서 강의를 들으려고. 그럼 난 아예 장가 안 갔는데 내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비 아버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비자를 붙여야 돼. 등록 받을 때도 명찰에다가. 장가 간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어머니 대학 갈 때도 마찬가지. 예비 어머니. 그게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결혼 예비 교실인 거예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우리는 평생 교육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내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소주제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러면 이제 완전 초교파 교육 되는 거지. 네. 저출산, 아이 많이 낳으십시오. 이거 안 통하는 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만 살려놓으면 자동적으로 애가 생기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토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란 아버지 학교는 그 패션을 맞춰 입더라고요. 하얀 거 스프레이 옆으로 둔 거 청색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요. 유니폼을 입는다라는 것은 통일성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거는 유니폼을 맞춰가지고 둥그런 모태에다가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명찰에다가 이렇게 딱 하고.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고자 할 때는 사회자가 항상 자녀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하게 하고,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예를 들면 8주간 교육이다 그러면 7주간은
수업대로 하고 8주간은 온 가족이 다 오게 합니다. 네. 지금도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데 우리 주택가에 안이란 주택 그때 과장이었는지 그분이 오셨어요. 네. 근데 내가 더 놀란 게 그 졸업식 때 꽃다발 들고 왔어. 남편 저기 아버지 학교 졸업한다. 그런데 그때 얘가 3명이었나? 3명이 왔는데 또 사모님이 임신하셨어. 이렇게 불러오고 저기는 나오면 4명이네. 지금 같으면 완전히 그냥 인기지. 네. 근데 그때는 어쩐지 2000년도니까 24년 전이니까 좀 많은 사람은 좀 그렇게 보는 눈치였어. 반대로. 이해되시죠? 네. 근데 성견지명이 있었나 그때 과장님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가족들 다 왔어. 네. 이때에 8주간 할 때 그 아버지들이 나와서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편지를 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 네. 근데 별 내용 아닌데 안 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눈물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남편한테 아내 선물 비밀리 사오라 그랬잖아요. 선물 산다 하지 말고 뭐 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개봉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이 싫어하겠어? 아니지. 원하는 것만 해도 감사드리는데 선물까지 주니까. 네. 그리고 이제 8주간 이제 그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이제 케이크 앞에서 커팅하고 가족끼리 이렇게 잔치를 하게 하고 편집을 해주고 이제 아버지 선서문이 있어요. 10가지 쫙 있어.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다 이제 반복을 하게 해. 그게 지금 정부에서 자살 예방학교 교육이 나는 2000년도에부터 했다고. 자살이라는 생각이 들면 거꾸로 생각해서 자살 거꾸로 뭐예요? 살자.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계명에다가. 그리고 그 계명 십계명 써가지고 나눠주고 그냥 어디다 접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항상 쳐다보게. 물 먹으러 쳐다보고 한 번씩 쳐다보고. 이게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피자 한 판 더 먹으려고 맨날 그런 것만 따락따락 붙여놓지 말고 냉장고에다가 지금 9개다 1개 더 받으면 한차도 그거는 그냥 기중하게 갖다 때려 붙이면서 그런 거 할 생각은 못 하는 거지. 스스로 알아서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평생교육사의 그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거기 왔다가 말을 못하고 금연을 못하고 끝까지 못 참는 사람. 그 8주하고요 담배 끊는 사람들 많았어. 그 은담 먹는다고 끊어진 게 아니고 사탕 먹는다고 끊어진 게 아니라니까. 생각.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학교 가기 전에 몰래 피우고 내가 금연한다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참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나가다도 담배 누가 꽁초만 버려도 싹 눈이 가고 그거 피고 싶으면 유혹이 들어가고 복도에서 누가 지금은 이제 담배 피는 사람 없지만 24년 전이 그때는 다 복도에서라도 피웠잖아.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 내려갔대. 그 담배 연가리로 맡으려고. 이해되시죠? 네. 자기들이 고백을 해. 끊은 사람들의 고백이. 그래서 그 연기라도 마시라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끊으려고 한 사람은 그게 싫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담배 끊으시오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만큼 고통이 있다는 거지. 네. 네. 정신적으로 끊게 해야 돼. 네. 그 뒤로 기독교가 가만히 있어 수지만 게 뭐냐면 천주교는 술 담배를 허용하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갔다고 그랬어. 근데 요즘은 대기업에서조차도 뭐 영구직부터 해가지고 더 발급해는
도도 그렇고 옷 입고 들어가야 되고 담배경이는 뭐 서울역 같은 데 앞에 보면 그 점심시간에 많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많이 폈다고 해요. 요즘은 대기업을 들어갔다 그러면 담배 폈다 그러면 X. 유지가 안 돼. 쉽게 말해서 필 수가 없는 거야.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지. 직장 문화가. 하다보니 여직원들한테 담배 심부름까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근데 커피 심부름 없어졌고 담배 없어졌고. 사무실에서 뭐 담배 피다 그러면 문제가 된 거예요. 요즘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술, 담배를 끊게 해주는 사회적인 요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못 끊는 사람들이, 천주교는 가면 아무런 말 안 하는데, 신부님도 가끔 한 잔씩 드시는데, 이럴 거야. 그렇죠. 사실은 이런 문화가 24년 동안 우리 평생교육을 이렇게, 네. 사실 나는 여러 기관 하면서 평생교육도 누가 와서 하니까지 내가 강구해서 온 거 아니잖아. 하기 싫어. 힘들어. 나도. 근데 꼭 어깨너머로 이렇게 해가지고 육성으로 누가 소개해가지고 와. 방통대 막 저런 데 보면.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우리 못 한다 할 수도 없고. 하고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주고는 있는데, 네. 이제 평생교육사도 우리 실습 했던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와서 이제 실습도 강의를 해야 될 일이 와야 되겠지. 그거 아무나 시킬 수 없어. 원고없이 해야 돼.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이게 체험이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지. 어디 원고 보고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냐고. 안 되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남자 아버지 학교 12명 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대학은 걱정 안 해도 돼. 소개하라고 그러면 자기 아이부터 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해야 이게 부부 학교가 돼, 또 이제. 내가 시나리오를 그렇게 가니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마친 사람에 한해서 부부교실. 그러면 아버지 학교, 어머니 부부교실 마친 사람에 한해서 고부교실, 시어머니. 이래야 가정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교육시켜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교육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응원부대가 된다는 거지. 교육 받은 사람이. 그리고 임무가 바뀌어. 여보 내가 밥하고 다 할 테니까 얼른 가. 거기 6시 시작하니까. 밥 먹고 가면 늦어. 여기 가서 밥 줘야 돼. 다 김밥 줘. 다 이렇게. 네. 소문 듣고 오잖아. 또. 그러니까 뭐 밥 먹으라고 늦었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밥 주니까. 그러니까 직장 끝나면 곧바로 오는 거지. 그리고 그때 2000년대는요, 이상하게 이 아버지 학교는 보면, 좀, 머리가 좀 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을까, 뭐, 이런 분위기가 돌아갈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학교는 내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대학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머니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는 가정의 정원사. 이렇게 우리가 식물이 있으면 쳐주잖아요. 이쁘게 가지런히. 그리고 이걸 쳐줘야 되는 거죠.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섬세함이 필요하고 가정에서 어머니는 정원사다. 이렇게 모토를 잡은 거지. 네. 그러니까 잔소리 많을 수밖에 없어. 엄마는 아빠보다. 아빠는 사랑스러워져야 되고 온화해져야 되는 거야. 엄격이 아니라. 친해져야 되고 친구처럼 돼야 되고 그때 모토가 이제 그런 모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 안 해도 뭐 애들하고 뭐 놀아주는 아버지가 제일 좋은 거지 분위기상으로 보면.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교재가 있듯이 어머니 학교도 교재가 있어요. 발주관 다. 예. 순결한 아버지, 순결한 어머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즘 성교육 다 돼버리는 거지. 왜 엄마가 순결해야 되는가? 얘는 그런 거부터. 그 목사님 이양 베리몸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 직언하는 사람도 있어. 그 교육 받는 거다 뭐 천지 차이죠. 그래도.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 굉장히 솔직해야 된다. 이제 이런 발전기가 쭉 나오죠. 숭배하는 아버지, 복을 빌어주는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혼내는 아버지가 아니라 늘 축복해주는 아버지. 그래서 발주관을 쫙 성경에 입각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큰 모토가 하나 된 것을 뽑아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자녀들이 불경스러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갈고리로 탁 가마솥에 다 꺼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돕고 있는 제사장들이 탁 반대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어차피 제사 지내고 나오면 먹을 건데 그걸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 자녀들을 다 죽여버려요. 대의를 끊어버려요. 제사장도 목 부러져 죽죠. 며느리 임신해서 죽죠. 성경에 그대로 있어. 그 원본 엑기스로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모범되게 될 제사장 자녀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대를 끊어버리신다. 제사장 가족이 끝나버린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버지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럴 때 한국에도 대통령부터 사건이 많았어. 김영삼 대통령 아들도 끌려가. 김대중 아들도 또 김홍을이 문제 있었죠. 또 노태우, 전두환,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기적으로 그것도 이제 먹혀 들어간 거고, 아버지가 가정에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평생교육 모토로 올려준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기에 평생교육은 뭐가 모토가 돼야 되는가? 물론 아버지 학교도 하지만 이게 뭔가 지금 예를 들면 10월 26일 날 지금 대규모 예배 집회한 것처럼 성차별법 이런 것이 부각이 돼야 되겠죠. 왜 이거를 반대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가? 평생 교육자 입장으로서 이제 터치해주는 것도 좋겠죠. 뉴스만 보고 사람들 잘 몰라요. 뭐가 뭔지를. 그걸 얘기하잖아. 간떡보 폐지 될 때도 당연히 그거 안 되는, 10몇 년 전에는 분명히 7대 1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역전돼 버렸잖아. 그거 폐지돼 버리잖아. 헌법 재판관들이 투표해서 이기면 그게 법인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잘한지 몰랐는지 몰라겠지만 후손 역사가들이 이제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 법이 어떤 개법이었는데 또다시 살아나가지고 철폐돼 버렸다.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평생 교육사들은 좀 사회적인 이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무거나 교육한다고 취미 교육하는 건 아니지. 물론 평생교육원에서 꽃꽂이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그래. 근데 이념적으로 평생교육사는 살아있어야 된다. 왜? 평생교육사는 지역의 정책가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할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 자기 파트도 힘들다고 한 발자국도 안 나갑니다. 아무리 위에서 지시를 해도. 현장에 상담하다면 그래요. 이런 좀 열심히 해가지고 한 발자국 나가서 일을 좀 좋은데, 그러면 후배 공무원들이 그런데요. 과장한테. 과장님이 그럼 책임지실 거예요? 이런데. 내가 일을 하는데, 시켜서 일을 하는데, 책임은 당신이 지셔. 그만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 무엇을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안을 내가지고 이거를 도움을 주고 그럴 시간 없다. 맡겨진 그 일도 해내기도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부탁도 못하고 창의적으로 뭘 해주세요 말도 못하고. 그건 누가 해야 돼? 결국 평생교육사나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은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병원에도 지금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있잖아. 병원 사회복지사. 학교에도 사회복지사 들어가 있죠. 평생교육사도 파송한다며 이제는. 그러니까 시기가 왔다 그 말이지.
근데 이게 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 이렇게 불편한 거 봐주는 사회복지사, 학교에서 말하는 거 다르다. 평생교육사는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단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30대, 20대부터 80대까지 강의를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갔냐고. 그게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병원의 사회복지사나 그런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평생교육사들을 양성해가지고 기관으로 파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기획력이 들어있으니까 사회복지사보다는. 그리고 나이를 초월해서 할 수 있어. 이게 노인 일자리하고도 딱 이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자원봉사 론으로 평생교육사가 접근해 가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다 사업비는 주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돈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그때 난감한 거예요. 근데 법에 규정된 대로 먹고 또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니까. 아니 누가 소리소를 빌려서 하라고 그러겠어. 어떤 사업이. 근데 NGO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 뭐 맹물 주면서 교육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간식비 얼마, 식대비 얼마, 강사비 얼마. 강사도 어떤 강사 갔을 때 1, 2, 3급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도 부를 수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또 제일 높아. 제일 높게 주라고 정해져 있어. 우리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단 말이야. 돈은 찌꺼리하면 주면서 그냥 좋은 강사 부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쵸. 네. 1시간 강의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 학교 해야 되면 6시간 해달라고 6시간 강사비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잘 배워가지고 내가 잘 스펙을 켜가지고 주 강사를 내가 해야 돼. 돈 10원도 안 받더라도. 그래야 그 프로그램에 스페셜 강사를 해가지고 한두 시간 이렇게 불러서 하고, 누가 온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도. 네. 그런데 이 평생교육에 뭐 아버지 학교 한다, 뭐 한다 그러면 돈 조금 줘도 몰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폼나잖아. 다 찍고, 다 사진 나가고, 언론 나가고 하잖아. 지역사회 교육. 지방신문부터 가만히 있잖아요. 어디 평생교육에서 아버지 학교 열다 해가지고 강사 두고도. 네. 그리고 안 내주려고 그러면 팩스로 억지로 넣어버려. 그 언론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학교 언론 내주세요 그러고. 우리 야구단 참가할 때 내가 억지로 넣었다니까 5군데나. 광고 비달을 안 드려. 팩스로 넣어. 그리고 사진 찍어서 넣어주면 돼. 그럼 자기들이 와서 안 찍었잖아. 네. 근데 그 기사 꾸며가지고 자기들이 써. 꾸며가지고 쓰고, 그리고 사진 거기서 자기들이 골라가지고 내고. 그래도 우리 제가담센터에 사진 찍었으면 그렇게 안 씁니다. 다 자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사진 골라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 언론에 안 나온 거다고 기록이 남잖아요. 그 신문사에 들어가면 아버지 학교 치면 나와. 그 조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그게 어떤 효과일까요? 홍보가 제대로 되고. 그러니까 홍보만 됐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년도에 또 아버지 학교 신청할 거죠? 그러면 꼭 안 빠지는 게 있어. 올해 24년이야. 그러면 23년, 22년, 21년 3년 실적을 쓰라고 그래. 교육했던 실적. 그게 프로포즈 선정 기준이 되는 거라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 처음 신청해. 그럼 밀리는 거야.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게 홍보 효과도 있지만 잘 촬영하게 하고 자꾸 그런 언론에 놓은 것을 놔둬야 된다. 그래야 큰 사업을 따낼 수가 있어. 오늘 갑자기 그걸 꾸밀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지. 다 언론사인데. 무슨 일보 나오잖아. 무슨 기자 딱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뭐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뭐 어디 아이 뭐 목사님 뭐 기장가 뭐 하면 막 사진만 찍으려고 멍청이들이 뭘 모르니까 사업을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록 돈이 지금 조금 들어가지만 한번 우리가 그룹홈 내가 1억 사업할 때 4년 했거든요. 그럼 그게 4억 사업이에요. 네. 한 번 되면 2차년도 또 내세요. 그러고 누가 들어오더라도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전년도 실적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가히 이것 좀 아는 사람은 서로 알게 되면요. 그 기간 삐짓고 못 들어옵니다. 뻔히 아니까. 뭐 우리 애들 데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누가 들어와서 우리 애들 사업을 하겠어. 안 되는 거지. 뭐 뭐는 용감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것도 뭐 무식한 사람들. 네, 딱 봐가지고 이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네 없겠네 판단이 되는 사람은 안 들어와. 네, 벌써. 네. 그리고 도 사업이면 도 7, 8사람 앞에서 브리핑해야 돼.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야. 저 사람한테 사업을 맡길 수 있나?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저 질문 하면서. 그걸 떨지 말고 뭐 항상 가기 전에 브리핑도 해보고. 네. 예비 브리핑 질문해봐. 이제 대답할 건데 얘기해보고. 아버지 학교 뭐 질문해봐.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그 예비 답을 가지고 가야지. 거기서 머뭇거리고 당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해. 사업을 따야 하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실습하면서 그런 노하우를 주는 것이고 나와서 해봐라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해보라. 평생교육사람 맨날 시켜 내가 나와서 강의해보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할 건데 해보라. 그 장롱 면허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평생 교육사 그거 쳐다보다 끝나버려요.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고생스럽게 딴 건데. 그러니까 실습이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업하기 전에 지금 컨설팅 받는다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합니다.